그러나 이 신비라는 말은 일직선으로 된 보도의 입구에 세워진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다. 생각한데 신비란 형이상학적인 것과 대비하여 초기술적인 것이라 내가 부르고 싶은 것과 동일한 외연이라는 것이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성찰이다. 즉 초기술적인 것이란 말로서 도저히 기술이 접근할 수 없는 불가침의 존재 영역을 대강 구별짓자는 것이다. 대영 제국에 있어서 최근에 신실정주의의 철학이 놀랄 만큼 침범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곳의 학생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이야기하려던 것은 그런 이유가 얼마만큼 있다. 계산기는 틀림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될 것인가에 대하여 나로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작용하는 범위의 한계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비평은 나의 모든 저작의 기초에 놓여있는 반성과 신비는 깊은 연줄을 맺고 있다는 생각을 설명한 것이다. 현대 기술이 진보하면 할수록 반성이 후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내가 믿기엔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문제일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하여 나는 그 관계가 어떤 필연적인 운명 또는 운명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술이 진보하고 더욱이 그것이 극단으로 보급되어 인간이 반성하는 데는 불리한 하나의 정신적, 지성적인 분위기, 더욱 정확하게는 비정신적, 비지성적 분위기를 만들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해는 오늘날 왜 보편이라는 관념이 또 대중세계에 맞서서만 긍정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다. 대중과 맞서는 보편,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실제 이 책의 제목이다. 그러나 보편이란 무엇인가?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말할 나이도 없이 그것이 기계적으로 넘겨주고 배우게 되는 판에 박은 형식에 환원시킨 한 가련한 추상적 진리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보편이란 정신 내지 심정이다. 그리고 이 정신 내지 심정은 사랑이다.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이 점에 관해서도 우리는 플라톤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 문제에 관해 문자상이나 표면적인 은밀치 못한 측면을 다루는 것밖에 못 되는 한 철학의 단순한 문자로 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 미치고 있는 본질적 예언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사랑과 지성 사이에는 실제상 절연이 있을 수 없다. 지성이 타락되었을 때에만 혹은 그와 같은 표현이 허용된다면 지성이 머리에만 머물러 버릴 때에만 그와 같은 절연이 명백히 이루어진다. 물론 그때 사랑은 단순히 육적 욕망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한편에는 사랑이 다른 한편에는 지성이 최고도의 표현에 이르렀을 때 이 양자가 마주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다고 이 양자가
동일한 것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동일은 추상작용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성과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모든 위대한 사상가는 이 사실을 인식하기도 하고 예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중은 지성과 사랑이 있을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을 때에만 근본적으로 순수하게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발전한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대중은 타락된 상태에서만 인간적인 것에 한몫이기 때문에 대중은 스스로 인간적인 것의 타락된 상태이다. 대중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우리 자신을 설복시키려고 애쓰지 말자. 그것은 모순된 말이다. 교육할 수 있는 것은 개인뿐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인격뿐이다. 그 이외에는 단련밖엔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자. 즉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대중의 이 영락 상태 내지 소외 상태에서 될 수 있는 한 최대 인원을 되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상태의 한 특징은 그 본질상이란 말을 되풀이하지만 광신을 이룰 소재를 가지고 있다. 즉 선전은 대중에게 전격적인 격동을 일으킨다. 그것은 대중을 생명애로 깨우쳐 주지 않고 특히 폭동과 혁명에서 그 면목을 나타내는 바 생명의 겉모양으로 이끌어간다. 뿐만 아니라 보통 나는 이러한 필연성의 본질적인 원리가 여태껏 파악되었는가의 여부를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표면에 나타나서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주민속의 바로 찌꺼기들인 것이다. 대중의 결정이 폭력이 일어나도록 충동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혁명이란 그 자체가 악이라 하여 균형이 잡히게 하는 어떤 선의 요소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혁명은 산유기체의 발전에 있어 어떤 분기점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분기점이란 그 자체 병리학적인 것으로 유기체를 마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그 유기체의 장래의 성장을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구출하는 데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편과 대중 사이의 대립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이끌어내어져야 할 몇 가지 확실한 결론을 이 책 끝에서 지시하는 것이 나의 의무일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